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피크와 밸리를 구한 다음에 이 피크와 밸리를 만날 때마다 값을 1에서 0으로 반전시키거나 또 0에서 1로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어떤 함수 형태로 제공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피크나 밸리를 검출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피크하고 밸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0 또는 1 값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습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코드를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녹색 신호가 입력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랜덤하게 피크와 밸리가 있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관련된 신호에 대해서 일정 샘플 간격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이 관련된 신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피크점과 밸리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데이터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피크점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는 값이 1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밸리를 만나면 다시 0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피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샘플은 전부 다 0으로 변환이 되고 있다가 피크를 만나면 다시 1이 되고 지금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피크에서 밸리가 이제 여기 이 포인트에 있는데 그 사이에 샘플을 두 개를 한 거죠. 그래서 밸리에서 피크로 바뀌는 순간에 1로 변환이 됐다가 밸리를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1이 두 번 나오게 되겠고 밸리를 만나게 되면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 이 중간에도 또 한 번 샘플을 취하게 되는데 아직 피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고 피크를 만나니까 1 피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1 밸리를 만나니까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녹색의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결국 1과 0으로 이렇게 디지타이즈 된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는데 1과 0 값이 토글되는 시점은 피크와 밸리 포인트에서 토글이 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 1과 0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랜덤 데이터 대신에 이제 사인파를 하나 만들고요. 이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자, 파란색이 입력 사인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이 신호를 생성할 때 이 시그널 인포라고 하는 이제 클러스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겠는데 자, 샘플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인이 몇 주기를 나오게 할 거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샘플 개수는 200개고 X축이 200개고 사이클은 2이기 때문에 사인파가 두 번 나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겠다 해서 이 클러스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신호를 사인파 생성을 하시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텍트 인포라고 해서 이거는 자, 랩뷰에서는 피크를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피크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입력으로 자, 피크 모드냐 밸리 모드냐에 따라서 피크점도 찾을 수 있고 밸리점도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출력을 보시게 되면은 1차원별 데이터인데 피크가 여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피크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입력으로 디텍트 인포라고 하는 클러스터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피크점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점, 스레스홀드를 인가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크점이 있는지를 검출을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피크점이 이 빨간색 부분이 피크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크가 두 개가 검출이 되는 거고 이 밸리에 해당하는 임계점도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값들 중에 밸리가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밸리는 두 포인트가 있어서 밸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피크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하도록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피크 검출기 함수의 입력으로 이 폭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피크 검출기 알고리즘에서 입력받는 파라미터로서 상세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이 폭은 최소 3 이상의 값을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값인 3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사인파가 생성이 됐고, 피크 검출기 함수를 이용해서 피크와 밸리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서브 디텍트 피크 밸리 VI라고 해서 이 관련된 VI는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데이터, 사인파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걸 통해서 피크와 밸리 포인트를 구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하나는 인덱스 값이고 하나는 그 좌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분홍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XY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묻기 함수의 출력으로 로케이션 정보를 얻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크점이 발생한 부분의 인덱스 정보를 구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밸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저는 하나의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 텐데, 배열 함수 중에 1D 배열 끼워 넣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소와 원소 사이에 이 배열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위의 값이 1, 2, 3, 4, 5라고 하고요. 이 아래가 6, 7, 8, 9, 10이라고 했을 때 이 1D 배열 끼워 넣기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하고 2 사이에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6, 그 다음에 2 다음에 7, 그 다음에 3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이 위쪽의 배열과 이 아래쪽 배열이 지그재그로 해서 원소가 하나씩 끼워 넣는 형태로 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D 배열 끼워 넣기 출력으로는 피크 인덱스, 밸리 인덱스, 피크 인덱스, 밸리 인덱스 순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피크와 밸리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입력 데이터의 배열 크기 정보를 맨 마지막 배열의 원소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 몬이라고 하는 이 1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 서브 VI의 출력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몬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은 이 피크 밸리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값과 동일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게 피크 값이고 이게 밸리, 피크 밸리 해서 원래는 이 원소가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입력 배열의 전체 원소의 개수를 제가 인가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마지막 피크 또는 여기서 이제 밸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밸리가 이 원소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중간 값도 뭐 0 또는 1로 명시적으로 그 변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입력 데이터의 원소 개수를 마지막에 하나의 원소로 배열에 추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 값을 구하게 됐으면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0에서 25 사이의 값은 0으로 채우면 되겠고,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처럼 자, 여기 피크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25인 거죠. 그래서 0에서 25까지는 0으로 채우면 되고, 25에서 75 사이는 내가 값을 1로 설정을 하면 되고, 75에서 125 사이는 다시 0, 125에서 175 사이는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0 또는 1 값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해주는 것과 관련된 서브 VI는 이 아래쪽과 같은데요. 이 아래쪽 서브 VI는 이 마지막 모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자, 피크 밸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크기 정보를 또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코드를 살펴보면은 포르프를 수행하는데,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는 뭐냐? 입력 데이터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맨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지금 불리한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맨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를
내가 0 또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해 주기 위한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원소의 개수는 입력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forLoop는 총 200번 반복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shift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피크 밸리가 주기적으로 오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왔는데, 이게 이 루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동일한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하고 맞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이 불리언 값을 토글을 시켜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도 1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이 mon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에서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그 값의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75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련된 코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피크 또는 밸리를 만날 때마다 이 불리언 값을 반전을 시켜주는 거고, 그런데 보면은 이 매 루프가 수행이 될 때마다 이 불리언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가장 아래쪽에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에서 24까지는 이 불리언 값이 거짓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25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값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 75를 루프 반복 터미널이 75가 되면 다시 거짓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forLoop에서는 그 피크 밸리 값을 기준으로 해서 0 또는 1이라고,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으로 20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그 forLoop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리언 값을, 불리언을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0 또는 1이라고 하는 숫자형으로 데이터를 변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 데이터를 표시하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Y 그래프이기 때문에 XY 그래프를 표시하시려고 하면은 X 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와 Y 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orLoop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X에 대한 좌표값, 그리고 이 지금 앞에 forLoop에서 구한 참 또는 거짓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0 또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Y 값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묶음 함수를 이용을 해서 XY 그래프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 데이터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중간 모듈에서 구한 피크와 밸리에 해당하는 그 XY 좌표값, 그리고 최종 출력에 해당하는 값 해서 4개의 데이터를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XY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력 데이터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피크가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고, 밸리가 파란 점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환된 값이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가 돼서 총 4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XY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이번에는 시스팔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코딩은 하지 않겠고, 코딩을 할 때 필요한 함수들을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 이 VI를 돌려봐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동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관련된 코드를 다 불러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크 검출을 통한 데이터 변화기 .vi가 메인 vi가 되겠고, 서브 vi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vi를 호출하고, 자, 보시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3개의 모듈이 시퀀셜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사인 파일 생성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생겼죠.
시그널 인포 정보를 받아서 자 클러스터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이 sign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을 하실 때 이런 함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랩뷰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함수 이름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ign 패턴이라고 치시면은 자 관련된 함수가 표시가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위치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신호 처리 부분에 신호 생성에 sign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요 출력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XY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X 좌표값과 Y 좌표값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샘플 개수만큼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X 좌표값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고 이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피크하고 밸리 포인트를 구할 때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를 인가하기 위한 출력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바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다시 띄워야 되겠네요. 자 뒤에 이제 가운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피크와 밸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앞에서 만든 자 사인파 데이터가 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디텍트 인포 정보를 이용해서 임계점과 그러니까 피크에 해당하는 임계점, 그 다음에 밸리에 해당하는 임계점, 그리고 폭 정보를 받아가지고 피크 검출기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출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위치와 진폭 정보를 줍니다. 여기서 위치는 인덱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크 검출기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검색해서 피크 검출기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자 갔을 때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 신호 처리 부분에 신호 연산 아래에 피크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어느 카테고리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함수의 위치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그 함수의 라벨을 표시해 드리거나 아니면 라벨을 표시하기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주석으로 관련된 함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 코드를 보시고 함수를 찾으실 때는 이 관련된 주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크와 밸리를 구했고 여기서 보면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케이션 정보와 이제 진폭 정보 두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관심사는 진폭 정보라기보다는 인덱스 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정보를 각각 뽑아낸 다음에 원디 배열 끼워넣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 배열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원소가 배열 0의 원소, 배열 1의 원소가 지그재그로 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관련된 거는 배열 카테고리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의 배열에 가시게 되면 자 원디 배열 끼워넣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피크 밸리 순으로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배열의 삽입 함수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이 지금 피크 밸리가 나오는 거에서 맨 마지막에는 입력 데이터의 원소 개수가 원소로 추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크 밸리 포인트를 알게 됐으면 마지막 코드에서는 피크 밸리 기준으로 해서 0 또는 1로 값을 변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르프를 두 번 수행하는데 이 앞에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피크 밸리가 순차적으로 오는 데이터가 되어 있고 각각의 그 피크나 밸리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값을 만날 때까지 이 조건을 따져봐서 값을 만날 때마다 이 불리언 값을 톡을 시키면서 결국 이 아래쪽에서 그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나오다가 피크를 만나면 참으로 했다가
벨리를 만나면 다시 거짓으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는 200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원소 개수만큼이 나오는데 피크와 벨리를 기준으로 해서 피크 이전에는 0값, 피크 이후에는 거짓, 피크 이후에는 참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도록 만들게 되겠고, 뒤에 포르프에서는 이 참 거짓 값을 0 또는 1로 변환해서 결국에는 XY 그래프 출력으로 나가게 이렇게 서버 VR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실행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디폴트 값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시그널 인포 정보에 의해서 사인 2개가 생성이 됐고, 샘플 개수는 총 200개고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때 자, 임계값을 만족하는 부분에 피크와 밸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임계값을 제가 이거를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게 되면은 피크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밸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자, 이걸 다시 1.5로 하겠고요. 자, 임계값보다 큰 부분에 피크 값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피크 이전에는 0, 이후에는 1, 다시 밸리를 만나면 다시 0으로 바뀌고 이렇게 동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을 뭐 바꿔볼까요? 뭐 4로 바꿔볼까요? 자, 4로 바뀌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1로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피크 검출기 함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자, 피크와 밸리를 기준으로 해서 0 또는 1 값으로 입력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